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합니다. 먼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점은 특검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고인은 계엄 선포 전후로 국회나 선관위, 언론사 통제 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울산에서 열린 국민통합 김장 행사에 송미령 농림품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였다가 갑작스레 서울에 올라와 당일 저녁 8시 36분경 대통령 집무실에 다른 국무위원이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개혁을 처음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정무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반대 의사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 그 밖에 대통령 비서실장, 홍보수석 등도 대통령을 만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직후에 9시 13분경에 헌법을 검색하는 것이 기록상 나옵니다. 헌법 조문을 검색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사전에 계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음을 반증한다고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계엄 선포 전후로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 계엄을 막지 못한 허탈한 마음과 정무적 부담감, 그리고 향후 생길 사건 사고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는데 국무회의는 자문적 기능을 가진 심의기관일 뿐입니다. 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국무위원들이 피력하는 것 외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분위기도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국가 안위에 대하여 최종 책임을 지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고유한 권한입니다. 대통령은 당시 국무위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 나도 왜 그런 이유를 모르겠는가. 그런데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국무위원과 다르다는 것은 대통령만이 알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일 겁니다. 비상계엄의 실체적인 요건에 대한 1차적인 판단과 최종 결정권은 오로지 비상계엄 선포권자인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이러한 실체적 요건의 구비 여부는 예외적인 경우에 사후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 시 그 당시에는 국무위원이나 그 밖의 계엄으로 동원된 군인이나 제3의 인물이 그 실체적 요건에 구비가 되었는지 여부를 따질 수 있게 한다면 헌법에서 국가 안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권을 부여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비상사태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되었는데 수명받은 군인들이 계엄 선포의 요건을 따지고 있다면 그것은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불법적인 명령이 명확해서 그 항명을 함으로써 구체적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1차적으로 판단한 다음으로 2차 판단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권을 부여하는 대신 국회에는 그 요건을 심사하여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요건 판단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국회가 곧바로 견제할 수 있도록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곧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라고 본다면 이는 헌법이 상정한 헌법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구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도 아니한 공무원들에 대해 탄핵소추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심판권을 행사하여 견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불비의 탄핵소추권 남발을 통해 행정부의 기능을 상당 부분 마비시킬지라도 곧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듯이 설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있더라도 헌법이 견제와 균형 제도를 구비하고 있기에 곧바로 국헌이 문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체적 요건이 없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하여는 처벌하는 규정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다거나 최소한 피고인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다는 논의가 있어서 국무회의 정족수가 될 때까지 국무위원을 추가로 불러 참석시켰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안건에 대하여는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며 반대 의사도 이미 충분히 전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계로 인해서 공개된 CCTV 영상 자료에 의하여도 정상적인 회의실에 국무위원들이 모두 앉아 논의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바, 아무리 짧은 시간이었다고 하더라도 국무회의 자체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후에 작성되는 국무회의록의 작성 여부만으로 이미 성립한 국무회의의 존재가 달라질 수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헌재에서의 그 결정문은 좀 취지가 다르게 판단되었지만 이것은 CCTV가 공개되기 전의 판단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적어도 그 당시에는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 요건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선포할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 의해 선포된 것입니다.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이와 같이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불비하였더라도 그 자체로는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었다고 볼 수도 없고 이를 통해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킨 것도 아닙니다. 피고인에게 있어서 계엄 선포는 이미 벌어진 객관적인 사건으로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는 되돌릴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비상 상황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하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되면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체포 절차, 언론 등의 특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즉, 일단 비상계엄이 선포되어서 해제될 때까지는 계엄사령관이 임명된 상태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평시보다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재난안전에 관한 주무장관인 피고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엄 해제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선포계획을 듣자마자 곧바로 세종에 있던 비서실장과 소통하여 서울로 올라오라고 한 다음 간부회의를 소집해 놓았고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간부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경찰청장,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경찰청장과 먼저 통화했는데 경찰청장은 때마침 걸려온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느라 피고인과는 제대로 통화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곧바로 소방청장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있을 때 대통령 앞에 여러 문건들이 펼쳐져 있었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소방청 관련 문건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일이 곧 벌어질 수도 있다고 피고인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방청장에게 물어보면서 이를 전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화한 내용 역시 피고인이 계엄에 동조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기 위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만에 하나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와 관련하여 그 문건에 기재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누군가의 지시가 있을 경우라도 먼저 안전에 유의하라는 취지를 전하였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경찰과 협력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태원 사고를 경험하였습니다. 이태원 사고와 같은 수많은 인명피해 사고를 경험한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미 알게 혹시라도 벌어질 수도 있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상황이기에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혼자만 알고 이를 도외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방청에는 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요청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와 이와 후속된 절차에 있어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실행된 바가 없었던, 대통령에 의해서 그 계획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정을 알게 되자 이러한 사정을 관계기관장에 전달하면서 만약의 경우라도 시민 안전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곧바로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비상계엄을 계획한 경우에 중요 임무를 피고인에게 맡기려고 하였다면, 중요 임무를 맡기고 거기에 종사시키려고 하였다면 당연히 사전에 모의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의 지휘하에 놓이게 됩니다. 모든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에 따라야 됩니다. 행안부 장관의 역할과 임무는 사실상 없어집니다. 중요 임무를 부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그 분위기에서 대통령이 문건을 전달하고 거기에 따른 지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황상 전혀 맞지 않습니다.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피고인이 갑작스레 국헌을 문란하게 할 폭동을 일으켜서 내란에 가담하겠다는 마음을 먹을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설사 내란에 성공한다 한들 피고인에게 돌아올 이익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생 법조인과 중앙부처 공무원으로만 살아온 피고인이 자신의 전 인생을 위험의 나락으로 빠뜨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 이외에 별도로 비상계엄을 주도한 자들의 국헌문란 목적을 함께 가지고 폭동에 가담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건 시점은 객관적으로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이 허용되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던 그 시점에는 군인이 국회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참 전의 시점입니다.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를 형성하지도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 이후 벌어진 상황 전개, 피고인이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부분이 아닌 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던 사실들은 피고인이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를 모두 혼합하고 합하여서 또 시간을 소급해서 피고인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직권남용 위증의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권남용 부분은 피고인이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도 아닙니다. 우선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닙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소속청으로 두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또 경찰청에 대해서는 경찰국이 행안부에 포섭이 돼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관여할 수 있지만 소방청에 대해서는 인사권도 없습니다. 소방청과 경찰청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고 관련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소방청의 행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직무 권한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중 부분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획 선포 개혁이라는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국무위원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모두 알 수도 없습니다. 원탁이기 때문에 옆에서 일어난 일을 쉽게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그 시점에 비서실장을 호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향후에 객관적인 반증 등으로 이 부분 범죄 사실 역시 증명이 없다는 점을 밝혀나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관여하거나 경험하지 않아 전혀 알 수 없었던 제3자들 간에 일어난 일, 피고인의 행위 이후 사후적으로 벌어진 일, 피고인이 전혀 알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마구 혼재시켜 놓거나 단지 의구심만 일으키려는 의도로 시간에 따라 일어난 제3자의 행위를 피고인과 관계지어 억지로 꿰맞추어 구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수많은 일들을 전지적 시점에서 모두 인식하면서 행동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피고인이 가지게 된 당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식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피고인 측 모두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